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역농협이 이제 채용 공고가 났죠. 그래서 저하고 조은희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채용 절차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자소서 그다음, 항목 분석에 대한 얘기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참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참여자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 지역 농협. 그러니까 잠깐 이제 좀 우리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약간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네, 우리가 지역 농협이 있는 거고 농협은행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 그렇죠. 농협 같은 경우는 축협 그다음에 농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축협 농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농협은행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농협중앙회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자, 네. 뭐, 합격 가장님께서 이번에 네. 경기권으로 쓰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음, 경기권으로 쓰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네, 지역에서 할당이 되면은 아무 상관이 음, 없습니다. 네. 치부하는 지민님께서 자소서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음, 최대한 자세하게 네, 여러분들한테 자소서 항목 분석 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오늘 필기 전략 네, 알려주시냐고. 필기 네, 전략도 알려주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필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네,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 자소서 같은 경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필기, 자소서, 그리고 취업 전략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네네네. 마시고요. 네. 자, 음, 립스 원님께서 건강보험 지원했는데 그거보단 농협이 더 쉬워 보이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소서가 워낙 어려워요. 네. 예, 건강보험 자소서가 워낙 어렵고 농협이 조금 더 쉬워 보인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뒷부분에 농협에 대한 이해가 좀 많지 않으면, 또는 농업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으면은 좀 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번 진도를 나가볼까요? 우리 한 시간밖에 없어서 네, 네.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지역 단위가 지금 현재 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정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인천, 울산, 부산, 서울, 대전 이런 식으로 뽑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상반기 정도에는 한 300명 정도 뽑았으니까 아마 비슷하게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10배수? 네, 네. 10배수 정도로 뽑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뭐, 그, 민민 구사님께서 면접도 시험이 있던데요라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면접 시험이죠. 네, 네, 면접 면접 시험인 시험. 거죠. 그러니까 네. 면접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일단, 그렇죠. 립스원님 10명 뽑으면 일단 서류에서 100명을 뽑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응시 자격을 잘 보셔야 돼요. 응시 자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경기, 강원, 충북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공고가 전부 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축협의 공고가 상이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기 같은 경기 같은 경우는 영농 지도자라든지 또는 마트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봅니다. 그 네. 다음에 뭐 경북 같은 경우는 원예라든지 영농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전문적인 부분들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고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각 지역마다 또는 각 지방마다 가산되는 부분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고문을 꼭 네. 필히 보셔야지 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나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나이 제한은 진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지 안 본대요. 마시고. 네. 블라인드 채용이니만큼 연령이라던가 학력 이런 것들은 안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합격 가장님께서 GSAT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데 NCS는 많이 다를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다릅니다. 달라요. 좀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도 크게 상관없나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자, 우리가 채용 절차로 가보시면은요, 서류 전형이 있는 거고 온라인 인적성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 인적성 평가는 사실상 가볍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본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적성 평가 2, 레벨 2가 있는데 이것도 인성 시험입니다. 인성 시험인데 대부분 짧게는 151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길게는 210문항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직무능력 평가가 우리가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5과목이 나옵니다. 5과목이 나오는데 의사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그 다음에 조직이해 이런 식으로 5과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70문항이 나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100문항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70문항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도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100문항인 경우에는 20문항씩 따로따로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문항이면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100문항인 것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20문항씩 시험을 칩니다. 20문항씩 시험을 치고 13분에서 14분, 수리만 한 20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 안팎으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70문항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통째로 나옵니다. 통째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온라인 인적성 공부하는 방법 따로 있는지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네, 온라인 인적성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만약에 온라인 인적성도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매우 좋다, 뭐 매우 나쁘다,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뭐 중간이다 이렇게 5항목 중에서 고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yes, no로 고르는 인성 검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우 좋다, 매우 나쁘다만 고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중간 정도 3개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성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그렇죠. 어느 정도 솔직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될 겁니다. 네, 대외 활동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우대사항이 있다라고 공고에 나와 있죠. 네네. 농협 대외 활동. 공고가 있는 거 공고에 있는 거고요.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소서를 갈 건데 자소서를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질문을 받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농협 자소서에 대한 항목을 분석한 뒤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의 가치관이나 특히 이제 좌우명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장화 시켜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기술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도 얻게 된 이러한 좌우명 또는 이러한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얻게 된 사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면 훨씬 더 좋겠죠. 뭐 조니 쌤은 여기서 더 추가할 거 없으신가요?
신념, 가치관 이러면 되게 좀 어렵죠. 단어 자체가. 저는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그동안 자소서 쓰실 때 아마 성장 과정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보통 가치관이 꼭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인사를 잘하라고 했다거나 혹은 예의 바르라고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넣으시잖아요. 이제 그걸 가치관화 시키는 건데 그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에피소드 하나 정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1200바이트니까 600자 좀 그렇죠. 넘는 600자 정도. 네. 조금 넘죠. 그러면 딱 에피소드 하나 딱 들어가기 좋아요. 그래서 뭐 서론 얘기하시고 에피소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 어떤 걸 얻었는지 이런 정도로 틀을 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관이 문장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얻게 된 사건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이이님께서 네, 가치관이 농협 인재상이랑 부합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죠? 네, 네. 농협 인재상이랑은 꼭 부합하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은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좋아하는 쪽이 농협 같은 경우는 공동체주의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동체주의가 여기에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1, 2, 3, 4, 5번으로 따지면 지금 1번은 가치관. 그래서 뭐 그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셨던 성장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좌우명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계획해서 이룬 성취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는 그렇죠. 항목인데 맞아요. 많이 나오는 문양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여입니다. 스스로 계획하여. 이거를 되게 많이 오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나갔던 경험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공동체주의가 반영이 되는 건데요. 이왕이면 여기에서 에피소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 건 뭔가 함께 협업했던 경험. 협업했던 뭐 거. 동아리에서 아니면 뭐 대외 활동할 때 아니면 뭔가 뭐 봉사 활동할 때라던가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뭐 교환학생을 갔다거나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내가 뭔가를 같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인데 여기서 스스로의 개념은 이거죠.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맞아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도 괜찮고요. 혹은 뭐 팔로워십도 괜찮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성취를 했던 경험 쓰시는 게 좋은데 아까 인재상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인재상은 따로 뭐 기업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인재상도 사실 비슷비슷해요. 결론적으로는 뭔가 공동체 그리고 뭔가 뭐 윤리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뭐 솔직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서 혼자 뭔가 이루었던 경험보다는 함께 이루었던 경험 같이 써주시면 좋고요. 네, 과대 경험 너무 좋죠. 네, 단체 활동 계획 맞죠? 봉사 네. 활동을 뭐 이게 공동체주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막 우우 몰려가서 막 봉사 활동 뭐 내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줬던 거라고 하는데 뭐 과대 경험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프로젝트라던가 공모전 같은 거 이끌었던 경험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 계획했다라는 부분들. 네네. 거기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네. 자, 초콜릿 커피님께서 네, 초콜릿 좋은 커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적인 사적인 모임 모임 내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사적인 네. 모임 내용이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사적인 모임 내용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쵸. 보- 여기는 기업이니까. 네, 보통은 다이어트 같은 것들도 많이 쓰세요. 이거에서 다이어트를 뭐 목표를 잡아서 내가 다이어트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웬만하면은 지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스스로 계획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그렇죠. 포인트는 성취거든요. 성취. 네. 그러니까 성취라는 게 뭔가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성취랄 만한 얘기여야 하는데 네. 사적인 거라던가 뭐 여행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쓰세요.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효도 관광처럼 내가 그 엄마의 잔소리를 견디면서 막 그런 얘기 쓰시는데 네. 누가 봐도 포멀하게 객관적으로 성취일 만한 경험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좀 별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왜 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쓰신다면 정말 뭐 재활 정도를 쓰시는 것 아니면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활 경험이 아니라면 쓰지 않는 것이 좋고 국토대장정 좋죠. 네, 이거는 국토대장정은 뭐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좋고요. 그다음에 창업 경험을 싫어할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창업 경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 경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경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그 스스로 내가 창업에 대해서 왜 창업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이유가 같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계획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써주시고 거기에서 본인의 뭔가 장점이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창업을 쓸 거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내가 뭔가 이런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얻은 깨달음이나 교훈이 명확하신다면 창업도 상관이 없겠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항목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계속 물어봐 주시면 제가 캐치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번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의견 차이나 갈등 발생 시에 나만의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사례 활용 가능. 사례를 무조건 활용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 항목은 솔직히 대기업, 공기업 모든 데 다 포함해서 꼭 나와요. 갈등 발생한 거 이거는 면접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항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입사하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의견 차이나 갈등 발생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쓰는 항목 이거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네, 1200바이트 은근 얼마 안 돼요. 600자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사례는 거의 하나 정도만 활용이 가능한 거겠고요. 여기에서 제가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실 때 의견 차이 그리고 갈등 발생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셔서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팍 쓰세요. 되게 막 신위처럼 막 누가 이랬고 쟤는 안 왔고 뭐 이래서 우린 싸웠고 하지만 꼭 본인이 중재자예요. 하지만 그렇죠. 나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어줬고 그런 얘기를 너무 뻔하게 쓰지 마시고요. 일단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면 의견 차이라던가 갈등 발생은 어떻게 보면 처음 초입이잖아요. 그러니까 20-30% 정도로 써주시고 극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나의 노하우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거의 한 60% 정도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결론 거기에서 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정도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극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갈등 극복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제일 좋은 게 공동체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대에 대한 관점을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그 방어적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개방화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이 조직 내에서 모든 것 자체가 승과 패로 나누어지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동체 목표 의식을 좀 더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갈등 극복 해소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극복 해소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 조은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제일 안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갈등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쪽 그 질문 중에서 갈등 상황 너무 솔직히 말하면 성격 파탄자처럼 보일까봐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라면 좀 망설여지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경험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뭔가 우리가 딜이 이렇게 뭐 마감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의견이 대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 극복을 하는 게 내가 아이디어 뱅크처럼 계속 가시면 또 너무 흔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얘기를 계속 좀 들어줬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여기 넣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좀 리스너의 역할, 경청을 하는 역할이면 그 갈등이 발생한 그 둘을 중재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계속 들어줬다. 왜 그러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조율을 하려고 해봤을 때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조율점이 그냥 알아서 찾아지더라. 그러면 아까 깨달음에 대해서도 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깨달음은 경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쓰실 때는 에피소드 위주로 간다라는 게 그냥 있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피소드 부자 되고 싶다라고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의 가치관은 경청인 거죠. 그렇게 찾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경청도 극복 방법으로 그렇죠. 괜찮은 거죠. 네, 괜찮은데 여기서 관점을 내가 이해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좀 풀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빵그리님께서 자소서에 소제목 쓰는 거 좋나요? 이 소제목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어떤 분은 쓰라 그러고요. 어떤 네. 분은 쓰지 말라 그러고요. 맞아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가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소제목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안 쓰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제목이 자꾸 시적인 표현을 쓰게 돼요. 시적인 표현 안 좋습니다. 항상 소제목을 쓸 때 자꾸 버릇이 소제목을 쓰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쓰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절대 안 돼요. 네, 거꾸로 쓰셔야죠. 네. 쓰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해 이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써주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경청 에피소드라고 하면 네네. 막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막 하시잖아요. 네네네. 막 늘 귀를 열어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좋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거겠죠. 욜로님, 담백하게. 네, 그렇죠. 욜로님께서 앞선 질문의 가치관과 연결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1번에서 가치관을 썼다라는 이 자체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를 순 있는데 네. 왜냐면 여러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뭐 되게 리더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몸을 사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캐릭터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극복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나만의 뭔가 노하우라던가 이런 게 들어갈 때는 그냥 사례 위주로 가지 마시고 내가 그걸 왜 했는지를 같이 써주시면 좋다는 뜻이었죠. 네.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합격 과장님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항목하고는 좀 떨어진 질문일 수 있는데 공기업하고 대기업 자소서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좀 다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공기업은 희생정신이나 배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희생정신이나 배려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훨씬 더 중요하죠. 만약 희생정신이랑 배려가 있으시면 쓰시면 되는데 그게 네네. 있으신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좀 솔직하게 네, 공동체주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입사 후 하고 싶은 업무와 목표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거 참 어렵죠. 네, 일단은 저는 하면 안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역량을 고려한다라는 것 자체가 직무 중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꾸 1년 뭐 입사 후 포부를 되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저는 입사 후에 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하고 네네. 기본적인 농협에 대해서 알고 뭐 3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뭐 예비 맞죠. 전문가로서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10년 후에는 뭐 어차피 과장 될 테니까 여기에서 뭔가 본인이 큰 꿈을 이루어서 그럼요. 지역 농협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제발 전문가 좀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이 항목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쓰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직무 그리고 농협이랑 연관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다 맞아요. 보니까 10,000명 있으면 10,000명 다 그 얘기를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되게 옛날 툴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서 본인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식, 기술,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쵸. 특히 여긴 농협이잖아요. 그쵸. 네, 농협이라면은 농수산물. 농업에 대해서 그렇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그쵸. 잘 알고 있는 부분들도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 파트 또 볼 때 저는 장을 많이 봐서 뭐 이런 거를 그런 건 말하는 게 안 되죠. 아니에요. 네, 그럼 지식 파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는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또는 유통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마트 많이 간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네. 지금 백수천상 가자님께서 시골 가서 농사 짓다 와야 그것도 되겠다.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근데 지금 네. 농사 짓기에는 이 일이 마감이에요. 예, 네. 농사 짓다 와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농업이 중심인 거지 농사가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과 농사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네. 하시면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귀농. 귀농? 쉽보하는 지민님께서 농부가 꿈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농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 지역마다 보면은 다 있겠지만은 뭐도 있느냐면 양계도 있고 양봉도 있고 벌. 그렇죠 양봉도 있고 이런 쪽이 다 있습니다. 그럼 또 동물 좋아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통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네. 농업에 대한 유통,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하는데 그 유통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켰거든요.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업무와 목표에 대해 기술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농협이 왜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사실 농업은 누가 제일 하고 싶을까요? 그냥 그 대기업이 농업에 대해서 하고 싶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농업을 굉장히 손을 대고 싶어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의 가장 큰 블루오션 중에 하나가 농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LG든 또는 삼성이든 간에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도 축사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LG 같은 꿀팁이네요. 네. LG 같은 경우들도 실제로 이제 그 야채라든지 채소 종류들에 대한 것들도 농장을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기업농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가족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가족농 위주로 자라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것을 세워서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족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마인드를 따라가면서도 반기업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지역농협인 거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려면은 미국을 살펴보셔도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97%가 가족농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서 나는 농협 또는 내 지역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경쟁력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사람 뽑는 기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네네. 농협에 대해서 아예 일도 모르는 분이 합격해서 되게 혼란스럽다거나 NCS도 안 보고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네. 아까 보면 뭐 누구는 다이어트나 뭐 이런 얘기 써도 붙더라, 혹은 뭐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붙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네네. 이거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농협에 대한 지식이 조금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면접을 볼 때 뭔가 태도가 정말 좋다거나 눈빛이 정말 좋다거나 그러면은 얘는 뭔가 배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입사해서 우리가 가르치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벌 절대 아닙니다, 빵그리님. 네네. 이거는 학력 정말 공개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량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역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역량들 중에 태도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눈빛으로 압도하시면 떨어지십니다. 면접관님이 압도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면접관님의 눈빛을.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카카콩님께서 이거를 자꾸 물어보세요. 쌤, 학교는 무조건 땡땡대학교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라고 저희 이렇게. 학교. 네, 그냥 저희 학교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그냥 대학 시절. 굳이 대학교 이름을 저렇게 땡땡 처리를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쓸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쓰지 않도록 대학교라는 뒤에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그 부모님께서 뭐 농업 하시는데 네, 써도 네, 네. 되냐고. 네, 네. 써도 되죠. 그렇죠. 같은 이슈니까 예, 예. 부모님 직업 공개랑은 상관없이.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 농사를 짓고 계신다면은 그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으실 거예요. 네.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으로 요것만 얘기를 좀 드릴까요? 경력사항에서 회사 이름 정도는 적어도 되나요? 네,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회사 이름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질문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한꺼번에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셔서.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농축협에 지원한 동기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였는지 기술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농축협에 지원한 동기죠.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쓰기도 하느냐면은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기업농과 가족농 얘기했죠. 즉 대부분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기업농이 들어오면 자본이 들어와 버리면은 가족농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끼리 협동하자라는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판매하고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이 사주는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협동조합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원한 동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농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 지원에 대한 비전, 이것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 또는 두 번째는 농업 지원을 왜 해야 되는지도 여기에서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대부분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마지막 블루오션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 LG, 신세계 이런 쪽은 유통망이 워낙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농이 들어와 버리면은요, 우리나라 농민들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업 지원을 우리가 그러니까 가족농인 거예요. 네. 그래서 농업 지원을 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마지막 블루오션 시장이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네. 농협 지원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네. 지원한 동기에서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였는지 이걸 쓰기가 힘들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나는 유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렇죠. 제발 그런 거 쓰지 마세요. NCS 준비하느라. 네.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쓰지 않으시고요. 취업에 관련된 노력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내가 유통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한다라든지 지금 조이 이인님께서 농업과 IT 접목 비전 괜찮죠. 너무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ICT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금융에 대한 이해. 그렇죠. 금융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게 농협은행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지역 농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농업 협동조합인 거예요. 네. 농수산 협동조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 농업을 지원을 할 때 어떤 금융 상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노력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본인이 전공을 하는 분야랑 약간 접목시키는,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 뭐 유통 쪽도 있고 뭐 금융 쪽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IT 쪽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농협이랑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준비를 했고 이런 노력을 해왔다 정도로 가시는 거고, 지금 미니미님께서 입사 후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포부까지 녹였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은 아까 네. 여기 앞에 이전에 이전에 업무와 목표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좋겠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겠죠? 네네. 지금 빵그리님께서 금융에 대한 이해가 지원 동기에 어떤 식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준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농축협, 그러니까 농업 지금 지원하시고자 하는 지역에 네. 농협에서 농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도 또 보셔야 되는 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지역의 뭐 도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시 홈페이지라든지 들어가시면은 정말 평소 한 번도 안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 지역이다. 그러면은 인천광역시 로 들어가시면 돼요. 인천광역시로 치시면 거기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잘 돼 있어요, 나름. 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합격 과장님께서 지역 특산물 브랜드 가치 확장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마다 그런 특산물 브랜드도 있고요. 네. 특산물 브랜드도 있고 농업 지원하는 그런 거 팔아요, 장터 같은 데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업 지원하는 그 이야기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그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지원한 동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이걸 다 쓰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쓰시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니까 본인의 경우에는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모르는 데서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알고 이런 데서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빵그리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지원 동기랑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력과 준비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따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지원을 했고, 내가 어느 정도 뭐 이어지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를 그 다음에 쓰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질문 한번 좀 쭉 받아볼게요. 네. 질문 좀 쭉 받아볼 테니까 합격 과장님께서 자소서 내용이 면접 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자소서 내용 자체가 면접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뭐 부모님께서 농업을 하시고 있는데 그럼 그런 걸 보고 뭐 그러세요라고 뭐 질문 관련해서 뭐 자소서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자소서는 이미 합격을 우리가 시킨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면접 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질문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인성 면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면접 트렌드 자체가 농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기업에 대해서 산업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또는 시사적인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고요. 오히려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미니미님께서 전공 많이 중요한지 교육학도 괜찮은지 물어봐 주셨네요. 전공을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전공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빵그리님께서 유관 경험 플러스 자소서 못 쓰니 무관 경험 자소서 잘 쓰니
유리한 쪽이 있나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소서 그냥 결국 빵그리님께서 들으시고 싶은 답변은 자소서 잘 쓰니. 네, 자소서 잘 쓰니. 네, 뭐 상관은 없을까. 경험이 뭐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배점도 다른 거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예. 경험이 있다면 경험이 있는데 자소서를 못 쓰는 것보다요. 경험이 없는데 자소서를 잘 쓰는 게 훨씬 낫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작성할 때 해당 기업 기사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한가요? 네, 당연하죠. 네, 기업 기사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지역 농협이다 보니까 지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보도 자료들 나오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보도 자료는 실제로 더 중요한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는 포인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시면 오히려 그 컨셉이나 방향성을 알 수 있겠죠. 네. 자, 면접 총 몇 단계인지. 네. 보통은 이제 1단계 정도가 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2단계인 경우 실무 면접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 면접하고 이렇게 네.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료 기사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유료 기사까지 볼 필요는 기사 없습니다. 무료로 그냥 보시면 돼요. 네. 조이이님께서 농협 NCS 속도가 안 느는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따로 있나요?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속도가 안 느는 이유는 대부분 의사소통과 자원관리 때문에 속도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수리하고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요. 네. 대부분 미련하게 잡고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미련하게 잡고 있어서 그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푸는지 어떤 문제를 못 푸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네. 아는 것도 중요한 맞아요. 거고요. 전략이죠. 그렇죠. 그게 전략인 거고 의사소통하고 자원관리는 진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에 단기간 내에 하실 때는 그 수리하고 문제 해결에서 내가 무엇을 못 푸는지 잘 푸는지 보통 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자원관리 조직 이해를 보실 때는 조금 더 훈련을 문제를 좀 더 많이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처음 올라오신 것 같은데 농업경제라는 님이 농업경제학과 유통 자격증을 자소서에 어필을 해도 되나요? 네, 좋죠. 네네, 정말 좋죠. 좋은 사례인 네, 거죠. 네, 그럼요. 유통 관련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시면 당연히 본인이 구체적으로 했던 노력, 그러니까 자격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러니까 정말 취업에 관련된 자격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것들은 좋지 않은데 이제 뭐 유통이라던가 본인이 어떤 전문 분야 혹은 이 농협에 관련된 분야, 직무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들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다만 뭐 한국사 이런 걸 쓰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사 이런 걸 쓰지 컴활 말라는 이런 거죠. 건 모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모두 있는 거 말고 나만 있는 거는 메리트가 될 수 있으니까 써주시는 게 좋겠죠. 네. 지금 NCS 교재는 어떤 걸로 해야 할까요? 주주 111님께서 NCS 교재는 어떤 걸로 해야 할까요? 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희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네네 뭐 저희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 보여드릴 어쩔 수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민민구사님께서 터놓고 여쭤보는 건데 수학을 고등학교 때 2, 3등급 정도였고 놓고 있던 수준이면 NCS도 어렵나요? 아니요, 절대 저보다 어렵지 잘하셨어요. 네. 절대 어렵지 네. 않습니다. 그 연립방정식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연립방정식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정도 수준, 중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3학년 생각하시면 갑시다. 네, 3학년 3학년 정도 네. 수준. 네.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수학 1도 모르시는 분들도 훈련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고등교육 받으셨으면 다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왜 유난히 많이 뽑는 걸까요? 라고 초콜릿 커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공기업 채용 증원이 정책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당연히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뽑는 네, 거죠. 지금 현재 OECD 수준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OECD 수준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OECD 수준이 전체 채용 그러니까 그 고용자의 20% 정도를 채용하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통계 자료로 나온 걸 보면 8.9%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뽑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주111님께서 여러 책에서 문제 많이 푸는 게 나을까요? 한 문제집만 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 한 문제집을 제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푸셔야 되는 거겠죠. 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네. 네.
까망 밀크님께서 공기업 NCS랑 난이도 다른가요? 농협은 처음 준비해 보는데라고 하셨는데 난이도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오히려 의사소통은 조금 더 낮고요. 수리하고 문제 해결은 조금 더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원관리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네요. 은서님께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나의 입장을 전달할 때 소통 방법을 화내는 민원자에게 친절하게 해결 방법을 전달했던 경험. 이거는 갈등 사례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하기에는 좀 네, 애매해서 오히려 좀 설득 사례죠. 그쵸. 이거를 이렇게 네. 변형을 해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이라는 거는 입장이 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과 나는 입장이 다른 거니까 이거는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 이런 그렇죠.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갈등은 나와 동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동료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팀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네. 단체에서. 네. 네. 빵그리님께서 짧게는 NCS 며칠 잡고 공부하나요?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정말 그래도 미니멈. 미니멈으로 했을 그러니까 때는 아예 전무한 상태에서 미니멈. 전무한 상태에서는 한 2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아무래도 1, 2개월 근데 정도는. 뭐 어느 정도면 1개월. 네, 1개월 솔직히 정도 2개월은 공부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빡세게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합격이 가능한 겁니까? 합격이 가능 100% 이건 장담은 못 드려요. 100% 장담은 못 드리는데. 근데 정말 NCS만 이 두 달 동안 NCS만 공부한다. 네네 사실 들어가서 매일매일 하신다면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주주11님께서 수신 업무를 맡아서 근무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식상한지 물어보셨네요. 수신 업무를 맡아서 근무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왜 맡고 싶은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환학생 갔다 온 얘기 같은 것도 녹여 써도 되는지 외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엄냐님께서 갈등 발생 시에 극복했던 방안 당연히 상관없겠죠. 네, 당연히 네, 상관없습니다. 아까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은선님께서 그 후자가 낫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렇죠. 후자가 낫습니다. 네, 네. 동료들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 혹은 단체에서의 생활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끊기나요? 네, 자꾸 끊겨서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역별로 뽑는 인원이 대충 정해져 있나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 가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어떻게 더 보완하고 싶다 이런 것도 써도 되나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사회공헌의 활동의 한계점을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건 안 돼요. 건 안 되겠죠. 네, 부정적인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웠다 이런 것도 하면 참 좋을 그렇죠. 텐데 뉘앙스로 예쁘게 말씀을 다 글을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공기업 서류 합격이 궁금했는데 그럼 유관 경험을 실린 자소서로 당락이 결정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유관 경험이 아니더라도 단체 활동을 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농협경제님께서 블라인드 채용인데 학과를 언급해도 상관없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학교를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지 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만약에 얘기를 하시면 불이익 줄 수도 있으니까 학교만 얘기 안 하시면 돼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초콜릿 커피님께서 NCS 시간 단축 팁 다시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5분 뒤에 한 3분 뒤에 마감 마무리가 방송 됩니다. 종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커피님 조금 죄송하지만 요거는 다시 보기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니까 그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드래곤볼 M님께서 자소서 쓰기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역시 다시 보기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 끝나면 제로 네. 베이스인가요? 필기 시험 점수가 면접에 자,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누적제 아닙니다.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안 본다고 그래도 한 30 이상인데 경력이 없고 이러면 힘들죠? 아니요, 안 힘듭니다. 나이 안 봅니다. 네, 나이 안 보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용기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나이를 안 보는 곳이 공기업인데요. 뭐 네네. 당연히 상관없고요. 엄니아님께서 네, 면접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면접에 또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 면접은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준비를 하시기 편하시긴 한데 일단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 총체적인 부분들인데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질문이 농협에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시사 상식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아서 말씀하실 때 표정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씀하실 때 눈 맞추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정 연출해 주시는 방법 이런 거는 아마 저희 그 네이버 TV나 이런 데서도 저희 해커스잡 홈페이지에는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콜릿 커피님께서 기업 분석 빡세게 해야 되겠네요. 빡시게 해야죠. 네, 당연하죠. 합격 합격 과장님께서 어떤 면접관님 입장할 때 태도만 봐도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데 저는 긴장하면 너무 목소리가 떨리거든요. 웃음도 안 나고 평상시에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네, 긴장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처음에 목소리 떨리는 건 면접관 분들도 다 인정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처음에는 좀 긴장 풀 만한 그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모의 면접을 계속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농협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뭐 커뮤니티 형성하셔서 모의 면접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웃음 안 나오는 건 사실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너무 많이 가리고 되게 좀 많이 떨린다라고 하면 저는 좀 뭔가 사람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활동 혹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는 것도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요. 네. 대외 활동도 하시면 되게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게 좋습니다. 네. 네. 저기 곱창님께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 도움 좀 되나요? 이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로마트에서 일을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자주 가거나 일을 그렇죠. 한다고. 근데 에피소드로 쓰실 수는 있겠죠. 수는 뭐 있겠죠. 있던 분위기 혹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를 실제로 내가 뭐 봤다 이런 거 정도는 괜찮겠죠. 네네. 자, 은서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네요. 저는 강남에 NCS나 자소서 강의를 들으러 가기엔 왕복 5시간이라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NCS만 보면 공부해도 반타작 나와서 스터디도 안 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간. 네, 스터디만 하신다고 늘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쌤 인간 있지 않으신가요? 네,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매니저님이 친절하게 네.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인강을 보시든 뭐를 보시든 상관없는데 한 번은 쭉 1회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1회독을 토대로 해서 그 다시 한 번 더 여러 그 지금 은서님이죠. 은서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령들이 있어요. 그 요령들을 숙지한 다음에 그 요령대로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계약직이면 지역농업 1차 서류는 통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지역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주주11님께서 농협 현장 특강 같은 것도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매니저님께서 답변을 네. 잘 해드리실 겁니다. 해드리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자소서 항목 중에 인사 담당자가 가장 신경 쓰는 항목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지원동기 입사업포부 중에서 뭐 둘 다 당연히 신경을 쓰는데 지원 동기가 그래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제일 부분이겠죠. 중요하겠죠. 근데 둘 다 중요하기는 해요. 네네,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도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서 네, 그러신 분들은 다시 보기 활용하셔서 자소서 항목 그리고 채용 분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보기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업 분석 잘 하시고 지역 농협 전부 다 자소서 잘 쓰시고 네.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윤종혁이었습니다. 네, 전 조은이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